자, 주봉에서도 이제 개별된 목표가 나오고요. 주봉에서도 뭐 일봉처럼 여러 개로 자를 수 있어요.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까지 다 설정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 거고요. 8월 25일자입니다. 저 기준이 굳이 멀리 안 당겨도 뭐 3월부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차트가 3월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을 설정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 거래대금이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3조 3천억이 지난주에 터졌고요.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이 3조 8천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조 5천억짜리가 한두 번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저 거래대금을 넘깁니다. 그래야만 요 흐름 이후의 흐름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요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요. 왜? 몸통으로 일단 다 돌려놨잖아요. 종가 기준의 설정 범위까지 전부 몸통으로 돌려놨다. 매우 의미가 있는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캔들에 대해서도 아까도 이제 뭐 쓸데없이 남의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인성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개인 투자자라도 그런 엉뚱한 친구들한테 농락을 당하지 않으시게끔 하려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요 부분의 캔들도 변형세배령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캔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해석을 윤정두가 다 해놨어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갈 때나 금융투자협회 교육 들어갈 때나 대학 가서 강의할 때나 이걸 다 정형화해 놓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샛별형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적정한 이제 그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조정의 폭 자체가 뭐 50%에 달하는 조정인데 40%, 5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 그대로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의미해서요. 그래서 바닥 인식 잡히는 걸. 근데 지금의 기준은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렇게 5거래일, 10거래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해요? 윤정두가 설정해 드린 게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하루만 해도 이런 조정이라면 바닥 인식 여기서 잡을 수 있다는 거. 하루만 해도. 왜? 주봉은 일봉의 5개가 뭉쳐서 주봉이 하나가 된 거죠. 그 주봉 하나에 하나짜리가 형성돼도 하나짜리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그걸 바닥 인식 잡을 수 있다는 거야. 한 개짜리 캔들도. 월봉에서도. 주봉이 4개가 모여야 되잖아. 그 식으로 일봉의 기준에서도 예전처럼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봉도 조금 전에 우리 뭐 봤어요? 분봉 봤죠? 분봉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일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을 바닥 인식으로 잡고, 그리고 항상 대바닥에 이 바닥에 떠야 그게 아니에요. 항상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러면 캔들로 단 하나도 못 잡게? 아니잖아. 올라가다가 눌려져 있다가 돌릴 때 요 신호가 나온다면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바닥으로 인식을 하는데, 캔들의 정의에 있어서 사실은 변형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샛별형의 경우는 이 음봉의 크기가 평상시 이런 캔들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돼. 요건 좀 작죠, 사실은.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꽝꽝. 무슨 말이에요? 누가 느끼더라도 이거 음봉 떨어져서 버거워요. 이거 바닥 인식 잡힐 정도로 이거 힘든데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작은데도 변형형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음봉의 기준, 이 뭐 도지긴 합니다만, 장족형의 도지긴 합니다만 음선이잖아요. 음봉의 기준은 윗부분의 윗선이 뭘로 설정을 한다? 몸통으로 설정을 한다. 이거를 몸통으로 설정을 한다. 삼선 전환도의 기준은요, 그걸 응용하는 범위는요, 요 3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겠다. 음봉이에요. 근데 샛별형의 기준에 두 번째 캔들의 기준은 도지 내지는 스타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도지 내지는 스타. 도지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김준영이가 정신 나간 애가 이걸 샛별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샛별형의 캔들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뜬 거를 이거를 그냥 여기 샛별 떴죠. 이 정신 나간 애고, 그거는
이걸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 도지. 걔는 그럼 영어도 못하는 애야. 윤정도는 영어를 못해. 사실. 근데 그 친구는 영어도 못하고 캔들 기초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몸통이 쌓이면, 몸통이 조금이라도 형성되면 그거를 이제 스타라고 합니다. 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샛별형의 전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장대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 절반을 돌린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싸움을 한 거죠. 무슨 싸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이야. 우리 종목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가슴 아프지만은 이수페타 지수야. 너무 두들겨 맞았어. 짧은 기간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 금요일날. 근데 지금 도지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도지예요. 도지. 그럼 여기서 장대 음봉 뚫어주고 일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더 깨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힘겨루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하방 경직성이든 굉장히 강력하게 좁은 공간에서 치고받고 공방이 나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밀리면 이건 하락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도지의 기준은 추세의 강화 혹은 반전이에요. 그럼 뭐 반전이나 하락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같은 추세 방향에서는 추세의 강화예요. 그냥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급부로 돌렸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의 기준입니다. 고점에 떴을 때에도 바닥에 떴을 때에도. 힘겨루기잖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왜 이게 반전이 나온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왜 반전이 나오겠어. 장대목 떨어지고 피눈물이 나오고 있는데 8% 떨어지고 이거 속된 표현 돌아버리겠는데. 근데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맴돌고 있어. 시장 영향이든 자체 흐름이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힘겨루기 장난 아닌데? 여기서 위로 빵 돌린다? 그래서 이 몸통의 절반만 돌려도 얘는 그러면 엄청난 탄력을 받는다. 윤정도 얘기야? 아니, 300년 전 혼마 문해에서의 얘기인데 그게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통용이 되고 있다. 만약에 미끄러지면 이건 아랫방향으로 세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샛별형의 전제 조건은 여기를 다 감싸 안아도 돼. 감싸 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장악형의 흐름처럼 감싸 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절반만 돌려도 힘의 세기가 굉장히 세지는구나. 이 하락 추세 절반만 돌려도 이거는 추세 강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별 3개다. 별 3개짜리는 총 털어서 7개뿐이 없다. 별 1개, 2개, 3개로 우리는 신용도를 논단 말이에요. 윤정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별 3개짜리는 7개예요. 그 7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개파락의 기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답 못하죠. 안 돼. 갭이 나왔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세요? 갭이 나왔잖아요. 캔들 우스워요? 그러니까 맨날 그 김준영 같은 애들, 가문숙 씨 같은 그런 양반들, 박한샘이 또 뭐 다 일일이 얘기하면 뭐 그래 눈탱이 맞는 거야. 속된 표현으로. 개파락 나왔잖아 이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초가가 마이너스 3, 4야. 마이너스 3, 4가 작아요? 주봉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3% 밀리고 시작한 게 작냐고. 안 작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눈에 다 띄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선 전환도의 부분에 묶어서 놓고 본다. 그 묶어서 놓고 보는 부분과 음선의 기준은 음봉으로까지도 해석을 한다. 그럼 뭐 어쨌든 이 기준에서 그리고 이 캔들만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캔들이 원체 작았기 때문에 얘도 작은 캔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묶어서 놓고 보셔도 되고 충분히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몸통이 달려있죠. 그럼 스타로 볼 수 있어요. 개파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네. 숨도 못 쉬겠네. 그거를 돌린다. 그렇게 해서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볼 거야. 그럼 여기까지. 나는 공격적으로 볼 거야. 얘 절반만 돌려도. 조금 더 위로 보면 안 될까? 그럼 얘 돌려지는 것까지. 기준을 잡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캔들이야 동양식 패턴이지만 특히 서양식 패턴의 모든 부분을 결과론적으로 서양식 패턴에서 자 추세대로 가죠. 야 끝내줍니다. 이건 후행성이란 얘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림은 달라집니다. 그게 파동의 기준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엘리어트가 활용하던 부분이지만 엘리어트가 정리를 해서 책을 냈나요? 아니야. 후세 사람들이 주워 들은 거를 모아서 그냥 오픈해 놓은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어디서 기준을 잡을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파동의 위치가.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맹신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분석. 그 기술적인 분석 기초부터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이거부터 배우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도 캔들을 보시면 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기준의 캔들은 장악형의 기준 혹은 잉태형의 기준 인정할 수 있어요? 신뢰도가 제한적이죠. 5MA, 20MA 넘기긴 했지만 캔들 몸통의 크기가 얘보다 더 작잖아요. 이걸 장악했다? 추세를 완전히 장악해서 간다? 한 번 더 검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저런 것만 나오면 미친 듯이 광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장악형 떴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락 추세 기준의 캔들 패턴에서는 거래 대금이 안 실려도 돼요. 상승 국면에서는요. 이런 거를 막 캔들 패턴 장악 확인력 떴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만약에 이거를 꼭 놓고 보시겠다 하면은 그 다음 패턴에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선전환도 묶어서 보시는 방법의 기준까지. 이런 교육 어디서 받아요? 라고 하시면은 유료 회원님들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유료 회원님들의 기준 이거 빼버리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 빼시라고. 이용철 전문가가 추가적으로 하면 그 추가적인 내용을 넣지 못할 것 같으면 빼라고 그랬잖아. (22년) 거에 압축해서 올려드린 교육에는 캔들이 10강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1년 거에는 9시간, 여기는 10시간 돼 있어요. 기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도 말장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캔들이라고 해놨어요. 말장난 하려면 뭐 캔들 막 이상한 이름 써놓고 뭔가 굉장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텐데 아니야. 저 기초 부분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대로 배우셔도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강의 부분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용 기초부터 차분히 다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정의원님들은 연락하셔서 나 예전 자료 DVD 동영상 자료 교재까지 싹 다 주세요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뭐 장악형이라고 해석을 하시거나 저 땡겨서 보면은 그래 보이거든요. 그럴싸해 보이거든. 근데 거래대금이 원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기준에서도 중립적인 범위입니다. 이걸 장악형이나 잉태형으로 설정하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아마도 우리나라에 저 캔들을 제대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처럼 해석해드린 캔들 자체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냥 증권사에 나와 있는 캔들 패턴 간략한 내용 직역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좀 주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중립 범위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몸통하고 이제 삼선 전환도 개념으로 윗꼬리가 몸통으로 인식 잡힌다. 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음봉의 설정 범위로 그리고 그 부분을 개파락이 분명히 나와 있죠. 3%대 개파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개파락 나온 상태에서의 도지, 스타,
그리고 장학형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변형 세배령까지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다가 장학 확인형 주시고 밑에다가 세배령 변형형으로 설정을 해서 세배령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캔들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설정하지 마시고 거래 수반되는 거 확인하면서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거래대금 형성되고 캔들의 패턴이 완성돼야만 신뢰도가 높다. 이번 주간 단위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주간 단위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주봉에서도 이제 그 땡겨서 보면은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는데 일봉에서 잡아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겨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마감 때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거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릴 때 수급 범위에 있어서 VVIP방에 설정을 해드렸던 내용 중의 기준이 수급 범위에 있어서 현재가 창에서도 이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스콤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이제 코스콤에서 시간별로 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장전 그리고 장중에 5번 장전은 이제 전일 거고 장 마감 이렇게 해서 장중 실시간 전략은 5번뿐이 안 나와요. 장중 실시간은 5번, 기간은 4번. 그렇게 해서 나오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HTS 보시면은 외국인 상위 종목, 뭐 주요 종목, 국내사 종목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QV, NH투자증권이면 NH투자증권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기준은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00만 주 매도에 80만 주 매수, 그래서 22만 주 매도인데 순매수로만 놓고 보면은 22만 주 뭐 외국인이 매도했나 보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키움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 한 40만 주 정도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가 돼 있잖아요. 40만 주 정도. 이게 얼마에 45,900원일 때예요. 우리는 여기서 편입의 설정을 잡았죠. 오늘 문자 사인 나간 것도 캡처해서 주시고 포스코 DX PPT 좀 주세요.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100만 주가 넘었는데 아까처럼 순매수를 놓고 본 게 아니라 매도로 놓고 봤더니 프로그램은 개인들은 전혀 매매를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은 외국인과 기관인데 특히 외국인이 해지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 부분이 100만 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락돼 있다라는 거죠. 10시 7분인데 누락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매수의 기준인데 매수 82만 주도 누락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수 설정을 해갖고 본 거잖아요. 매수 부분도 누락이 돼 있어. 82만 주 매수한 쪽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체 순매수 기준이 누락돼 있다. 그럼 지금 11시 40분인데 11시에 외국기관 수급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이게 연동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누락돼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거래량 많은 것들은 그런 종목은 누락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보시면 21만 주까지 아까 얼마였어요? 22만 주 매도했죠. 가장 많이 매도할 때가 29만 주 매도했습니다. 29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가 그럼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29만 주에서 22만 주 들어왔으니까 51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점 대비 이렇게 끌어올려 준 거고 저점은 출렁거리는 거 한 번이었고 오늘 전반적인 평균 거래 단가가 얼마입니까? 46,500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방 안에서도 다른 쪽의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친구들 뭐라 그래요? 포스코 DX 왜 가요? 아이 거래소 이전 상장하잖아요. 뭐 이럴 거 아니야. 또 그 김준영이 정신 나간 애처럼 아이고 저기 저 영망청 떠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장학형이 떴는데. 프로그램 쪽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평균 단가가 46,500
40원 정도가 평균 단가다. 그 단가에서 주가가 더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쪽에서 29만 주 매도하던 게 22만 주 매수로 50만 주 들어와 있고,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는 거는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도 대략 40만 주, 50만 주 수준의 매도가 있다. 작지 않아요. 거기에 개인 선호 창구 미래에셋도 거기도 한 10만 주 이상 매도가 있다. 그런데 보면은 순매수 기준에 11시에 분명히 코스코에서 싸주니까 11시 40분이면 그게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잡힌다. 그러니 장중에 실시간 매매,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해가지고 그 시스템 팔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증권사까지 포함해서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어요. 팔아먹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실체를 알았죠. 걔네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의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이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주는데 지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하냐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도 팔아먹고 있어요. 팔아먹고 있다고 전문가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래. 우리 회사에서 또 1년 있었으니까 그걸 굳이 까발리지 않을게요. 아주 못된 짓거리죠. 전화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거든. 아이고 원래 그 자문사 애들이 팔아먹던 거거든요. 가지고 왔다가 저한테 욕을 무지 먹었거든. 왜? 이거 사기 아니냐 막말로. 왜 뻥쳐? 야, 외국기관 따라잡기 어떻게 할 건데? 대표님 잘 보시면요. 357주 한 1분에 한 번씩 이거 체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기관으로 추정이 돼. 야, 인마 네 얘기대로 추정이잖아.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 매매를 걸어놔도 우리가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 우리가 방 안에 몇십억 몇백억 하시는 분도 계셔. 그분이 기계적으로 시스템 매매 넣어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왜 거짓말해? 응? 그거를 와우가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런칭을 했다가 선수가 없어서 선수 하나를 넣은 거예요. 와우에 원래 활동하던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그랬더니 또 지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이 시스템에서 돈 버는데 우리가 많이 먹겠다. 와우에 원래 있던 양반은 야 내가 선수 니네는 이거 그냥 갖고 온 건데. 그 싸움 나가지고 난리치다가 그 양반이 자기가 또 이제 어디서 해가지고 수식 만들어 놓고 지금 팔아먹어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이게 됩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다 망가지시는 거예요. 매도가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133만 주죠. 근데 매도의 부분이 어때요? 안 나오죠. 11시 이후에 매도가 40분 동안에 50만 주 더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 연동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쁜 친구들이 윤정도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시고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뭐 하겠다. 모든 거의 99%가 다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시간에 외국인 매수상이 기관 매수상이 그거 보고 매수 사인 주고 합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눈탱이 맞는. 매수의 기준에서도 보세요. 매수가 지금 158만 주로 증가했죠. 다시 증가한 거잖아. 그죠? 아까 매도 우위에서. 그런데 여기 누락이 돼 있죠. 없어요. 없는데 무슨 실시간 따라잡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오히려 놓고 보고 창구를 놓고 보는 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유리한 거지. 이거를 보고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요. 근데 주가가 7% 올라갔어요. 이거 위험하네.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불기둥도 완전 실시간은 아닌 거군요. 불기둥에는 외국인과 수급이 없어요. 얘기했잖아. 변동성 매매 기준에 불기둥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 거래대금을 가장 우선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수식이 있고요. 그거 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뭐뭐뭐 넣었어요? 케빈님 맨날 뭐뭐뭐 넣었어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는데 뭐 다 알려줄 수는 없지. 뭐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난 윤정도 거 이상은 봐본 적이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에 또 들어갈까요? 48,000원에 들어가야지. 지금 계속 때려 사잖아. 48,000원 저거 물량 소진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48,000원 매수. 그러면 이제 출렁거리고 나서 다시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압축합시다. 이 문자 없어도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 DX만 매수 이렇게 내보내면 되잖아. 더 이상 뭘 더 내보내. 추가 10% 편입. 오늘 문자가 45,500원부터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45,000원 전후 그 이하에 살 수 있었죠. 저가까지. 동시효과부터 계속 잡아냈으니까. 그러면요, 지금 매수잖아. 응? 그럼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밑에도 산 거 아니야. 그죠? 저 8만 주를 우리 방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8만 주 해봐야 5, 8에 40억 분이 더 돼? 응?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쪽은 해치 물량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종두가 한 50억 가지고 48,000원 조금 전에 있는 거 48,000원 윤종두가 한 방에 다 사면 안 되고 거기서 나눠서 10만 주, 20만 주 이렇게 사잖아. 프로는 100% 따라 들어옵니다.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칭 방법에 델타 해칭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더 사야 돼요. 파생 쪽의 기준은. 응? 나는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문자 받으신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니 왜 주가 다 올라가면 줘요. 밑에서 주지. 오늘 하루 종일 포스코 DX 위주로만 다 발송이 되고 있잖아요. 중간에 호텔신라 나갔지만 안타깝지만 잘라냅시다. 잘라냈고 92,000원에. 응? 그러고 나서는 전부 지금 포스코 DX로 모든 종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 단타 종목 안타깝지만 죄송스럽기고 안타깝고 원래 죄송스럽다는 표현을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데 오늘은 뭐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HPSP, 주성엔지니어링, 영풍재즈,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까지 쌍 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스코 DX 편입 그 문자가 얼마? 46,500원. 그리고 실제 편입은 얼마? 46,000원까지도 그 이하에까지도 됐죠? 이게 윤종두예요. 이렇게 좋고 신나고 행복해야 될 이 시점에 아까 녹화하다가 그냥 욱해가지고 마이크 켜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밖에 나갔으면 벌써 또 1시간이야. 그러면 이 문자 사인도 또 못 드릴 수 있다고. 못 드리지 거의.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컨텐츠 방에 이제는 13시 거만 올립니다. 굳이 나머지 올릴 필요가 뭐 있어. 10시까지 걸로 하면 5종목 나가거든요. 13시 걸로만 올립니다. 아싸 9% 이제 15%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오버슈팅 잡고 꺾이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압축하실 분들 빨리 압축하시고 털어낼 거 털어내고. 지금 시장 너무 좋죠. 2540포인트야. 남들 다 3000 넘기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 우리가 앞으로 시장 지수 15% 이상 20% 올라와야 되잖아. 20% 올라올 동안에 주도주는 1.5배에서 3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30%에서 50%를 목표 주가로, 목표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3,000포인트 언제 가느냐? 아니, 매번 뭐 다음 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못 가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예요? 글로벌 증시가 미친 듯이 가잖아. 그럼 간다라고 설정을 하고 보는 거지. 무슨 이상한 애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방송 나와서 어제는 오른다, 오늘은 내린다. 데일리 시황 듣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올릴 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고, 금리를 급격히 올릴 만큼. 안 그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환율 부분도 달러 강세에 기인된 거지 우리나라가 바보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보루 선생님께서도. 오늘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12시 전이야. 10분 남았어 12시까지.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정쩡한 거 싹 정리해서 압축하시고 2차전지 갖고 계신 거 싹 정리해서 압축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마감 때 차익 실현할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손절이 된다면 손절하세요. 변동성 종목은. 그리고 내일 종목 또 나오죠. 그럼 내일 종목 나오면 또 내일 기준에 변동성 기준 잡으세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종목에서도 주력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묶여있는 종목이 무지 많아. 들어갔는데 손실 나 있는 종목. 우리만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2,5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2,500이 깨졌었는데 그건 미련 갖지 말고 포스코 DX 개상초에 살 걸 미련 갖지 말고 금요일 날 살 거 미련 갖지 말고 지난주 내내 매수 사인 나왔는데 지난주에 살 걸 미련 갖지 말고 움직일 때 움직입시다.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영상 올려드릴게요.